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조금 지루하죠. 그죠? 조금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 회복도 많이 됐는데,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게 없는 약간 이제 뭐 소강 상태를 좀 보이죠. 그래서 또 미국 증시는 또 많이 올라가는데 또 우리나라는 못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시황 얘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는가? 우리만 안 가는 건지 다른 나라도 안 가는 건지 그걸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간에서 보니까 저기 대표적인 그 저기 뭐야 정책주죠. 그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테마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한동훈 씨 오늘 아까 보니까 이런저런 행보들을 좀 많이 하던데 그 관련주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가 또 시간에서 좀 올라온 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뭐 그냥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만큼은 올라왔어요. 아예 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산타랠리가 있느냐? 산타랠리가 맞기는 맞죠.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수가 되게 재미가 없게 생겼죠. 그죠? 올라가긴 해요. 아주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계속 올라가기는 합니다. 올라가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닥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중소형주나 특히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맞죠? 올해 아마 뼈저리게도 느끼셨을 텐데 그 여기 올해 봄에 지수 이만큼 올라올 때 개미들 정말 다 손가락 빨았어요. 왜냐면 2차전지만 가서 지수를 올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 7월 달에 이렇게 지수 급등할 때도 그때도 2차전지 몇 개만 가고 다른 거 못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테마주들 별로 안 갑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금 약간 좀 지루한 국면인데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세게 강하게 못 가는 거는 맞는데 눌림목 구간이고 뭐 소강 상태지 이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네. 자,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요즘에 저한테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보면 다우지수도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그렇죠? 네. 아주 시원하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잘 가고 있고, 어젯밤에는 S&P 500 지수도 잘 갔죠. 여기는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왜 원래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웃냐면 원래 이제 미국 증시는 제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뭐 큰 위기가 닥치고 뭐 그래도요 미국이 그래서 급락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올라가요. 결국에는 신고가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흔든 다음에 또 가거든요. 네. 일단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S&P 500 지수 보시면 작년에 금리 인상할 때 얼마나 많이 급락했습니까? 최근에도 그죠? 아닌 척하면서 폭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미국이에요. 네, 미국을 뭐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이게 미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제 이 지수가 바로 막 이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가진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왔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확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여기에서 시간을 좀 질질 끌어요. 한 몇 달 이상 끄는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가요 이제. 항상 그래요. A 이러시는데 아니요 항상 그렇다니까.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많이 가고 급락했다가 반드시 회복을 하고 여기서 시간을 좀 끌다가 그리고 또 신고가 나고 그렇죠?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이제 회복이 다 됐으니까 회복이 다 됐으면 아직 안 된 아직 회복이 안 된 증시를 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유럽 증시 보시면요 유럽도 지금 최근에 약간 답보 상태예요. 근데 보면은 부럽죠.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가 강하게 뽑았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쪽을 둘러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금리 인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에 보시면 중국 증시 보세요. 네. 거의 뭐 아사리 판입니다. 여기. 이게 중국 상해 증시. 홍콩 증시 여기는 뭐 여기는 아사리판이 아니라 여기 거의 노가다판입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호주 이런 데 있죠. 일본 증시 봐야 되고 일본 증시는 떠서 요 상태로 있고 여기도 뭐 크게 간 건 없어요. 올해 한 6월부터 6개월 동안 박스권이에요. 우리보다 낫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만 증시 여기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못 간 거는 맞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도 최근에는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좀 잘 가고 있고요. 인도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 증시는 그렇게 건전한 증시가 아닌데 하여튼 잘 가요. 여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 분 계시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뭐 대충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아무튼 좀 그래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시아는 아니지만 아무튼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애매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못 가는 거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무튼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나라도 돈이 없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 카트할게요. 어쨌든 나라가 돈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아실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요. 하도 전에 그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돈이 없다니까 지금. 개인들도 돈이 없어요. 집값이 예전에 하도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한다고 너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대출을 많이 받게 해놔가지고 다 지금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나라는 나라빚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고 개인들은 이제 은행권 대출 받은 거 그거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고 다 정신이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기업도 기업대로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형주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형주가 재미가 없지요. 그렇죠? 네, 대형주가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지금 대형주는 다 재미없어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은 제가 대형주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튼 미국에 비해서 못 가는 거 확실하게 맞는데 그럼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그죠? 네, 뭐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왔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공개방송할 낮에 공개방송할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특정 주식들만 좀 많이 올라왔지 그 좀 상태가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미국 기업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특정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그 M7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만 지금 올려놓고요. 나머지들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증시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이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급락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거 7개만 올려놨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떨어질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렇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아까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내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다. 상반기에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는데 증시가 크게 폭락할 일은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수를 좀 띄워놓고 이 큰 세력 미국 쪽 큰 세력들도 글로벌 세력들도 돈이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바닥에 있는 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은 뭐냐면 확실한 거를 살려고 해요. 확실한 거. 그게 뭐겠어요? 우두머리 신고가 나고 있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야 이거는 내가 사서 좀만 들고 있으면은 가겠다, 물릴 일은 없겠다, 확실한 걸 살려고 하거든요. 네. 확실한 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M7
이거 위주로 많이 갈 거예요. 이 종목들 특징이 IT, 반도체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토끼몰이를 좀 해가지고 개미들 좀 상해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이 이게 잠깐만요. 나스닥 쪽을 보시면 갑자기 있잖아요.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평상시보다. 그러면 누군가는 많이 산다는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많이 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거래가 갑자기 증가를 해요. 원래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안 늘어나거든요. 박스권 돌파할 때나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여기에서 뭐 그냥 올라가는데 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약간 수상하단 말이에요. 거래가 많아요. 나스닥이.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게. 근데 그 저번에 그 러셀 2000 지수 있죠? 중소형. 네. 거기도 보면은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좀 패대기를 쳐가지고 저걸 중소형주로 갈아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강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못 따라가는 거는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지수가 어느 나라건 간에 큰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원래 그동안에 잠깐 쉬잖아요. 비 오는 날 염전이 쉬듯이 소금 저기 하는 염전 있죠? 비 오는 날 쉬잖아요. 비 오는데 무슨 누가 염전 나가서 일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니까. 그죠? 국채 금리는 12월 15일 날 3.9%까지 급락했고요. 지금도 3.9%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지수 얘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루한 눌림목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형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요즘에 맨날 눌림목 타령하고 있죠, 그죠? 네. 삼성전자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이 아닙니다. 애매한 겁니다, 그냥. 네. 이게 이제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세게 돌파하지도 않았고 뭐 어정쩡해요. 네. 그렇다고 바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어정쩡하고요. 애매합니다. 그냥 희마리가 크게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이런 거 볼까요? 자, 현대차 이런 걸 보시면은 그냥 주가 흐름이 그냥 그래요.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 나온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네이버 이런 거 보실까요? 네이버. 예전에 그 미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주들 많이 가면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못 따라가죠. 그냥 9월달, 10월달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할 때 급락했던 거 그냥 회복이나 해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여전히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은 어떠냐? 코스피 중형주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 중형주인데요. 보이시죠? 맹해요. 12월달 들어서 크게 간 게 없어요. 중형주가 크게 올라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떨어진 것도 없죠. 소형주 여기도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 코스닥과도 똑같아요. 코스닥 중형주. 네. 여기는 뭐 여기도 뭐 크게 올라간 거 없죠, 그죠? 네. 코스닥 소형주. 네. 조금씩 올라가죠. 여기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어쨌든 코스피 소형주보다는 코스닥 소형주가 낫기는 낫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는 건데 가슴이 이제 탁 트일 만큼 막 시원시원한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한 2주 정도 계속 눌림목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코스피 잠깐만요. 코스피 소형주주 요걸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낙폭과대가 심했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그리고 10월 말쯤에 다 저점을 찍고 11월 달은 뭐 했냐면 들은 거예요. 자율반등이고 뭐건 간에 들었다가 12월 달 현재는 약간 쉬고 있는 거예요. 막 굴러떨어졌다가 반등 11월 달 반등 나오고 12월 달은 그러니까 숨고르기예요. 숨고르기. 끝난 게 아니고 숨고르기.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0% 떨어졌어요. 자율반등 한 20% 30% 나오고 저점 대비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자율반등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실어서 어떤 이제 이슈될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돈 들어와서 이렇게 탁 해놓는 게 있어요. 눌림목 정도. 그럼 이제 나중에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가잖아요. 테마주 위주로 가면 누가 가겠어요? 네, 자율반등 나와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애들은 늦게 가거나 늦게 가겠죠. 당연히 안 가거나 누가 먼저 가느냐 준비를 하는 게 먼저 가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눌림목 얘기를 한 2, 3주 동안 2, 3주 계속 연달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럴 때 이런 걸 살 수 있는 저렴의 기회거든요. 대신에 엄청 지루해요. 개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요 일주일 동안 매매하는 저기 수익 난 게 없으면 심심해하세요. 지루하죠. 지루하다고. 근데 이게 한 2, 3주 쭉 이어지면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포기하고 이제 초단타만 치잖아요. 초단타 뭐 3% 뛰기 5% 뛰기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저기 뭐 꼭지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매매하러 갔다가 이제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지루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했던 겁니다. 눌림목입니다 대부분. 그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한미글로벌인가 어제 그쵸? 한미글로벌 이런 거 보면은 눌림목이 아니다 그랬죠. 그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렇죠? 이거 눌림목이 아니라고. 근데 눌림목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다 얘기는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뭐 그 종목들 다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는 다는 얘기 못 하는데 눌림목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게 끝나면 또 올라가요. 눌림목은 보통 이제 그 한 마디를 보통 한 달 잡으시면 돼요. 길면 3개월이다 그랬는데 지금 3개월까지 끌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한 달 정도? 그래 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시간에서 이제 그 저기 뭐예요?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 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에서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하고 이런 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특수건설인데 시간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에서 이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자, 특수건설이죠. 그 다음에 우원개발. 잠깐만요. 우원개발도 시간에서 상한가 잘 들어갔고요. 이거 보시면 뭘로 보이세요? 차트. 자, 여기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예, 눌림목 맞아요. 저번에 한번 제로가 나왔을 때 한번 들었다가 떨어졌는데 옆으로 돌리면서 누르고 있었죠? 거래 하나도 없고 눌림목 맞아요. 특수건설 다시 보시면 그렇고 이거 이제 음봉으로 찍어 눌러놓은 눌림목. 어제 그 삼형엠텍 숙제내드린다 그랬었죠? 숙제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삼형엠텍이 여기 음봉으로 찍어 눌러놨잖아요. 그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당연히 무슨 호재가 있었겠죠. 그죠? 호재가 있으니까 아침에 시초가가 7% 급등 출발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올리죠. 거래가 또 보이기도 하고 이거 눌림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특수건설입니다. 음봉으로 찍어놨는데 이것도 호재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뒤에 거래 없고 눌림목. 특수건설 시간의 상한가 갔어. 그 다음에 항상 요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보다 못 가는 게 동아지질. 맨날 찌질하다 그래서 이름이 동아지질인데 이 친구도 눌림목이긴 해요. 근데 시간에 8% 급등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것도 시간에 8%면은 아까 그 시간에 9% 10% 올라간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이랑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죠. 시간에서 이제 같이 급등한 종목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특수건설은 보시면 시간에서 자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13만 주. 근데 상한가 잔량은 40만 주. 한 3배 정도 많죠, 잔량이. 그래 이거는 다음날 이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원개발을 보시면 우원개발은 거래량이 8만 6천 주, 잔량은 37만 주. 이것도 4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거예요. 거래량보다 상한가 잔량이 많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동아지질. 동아지질은 상한가가 아니죠. 근데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거래량이 7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다음날 시초가는 뜨긴 뜨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겠죠. 네?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움직인 이유는 이거예요. 딱 지금이 이제 뭐냐면 예산 통과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지금. 뭐 송영길 씨 구속, 뭐 이재명 씨 사법리스크, 한동훈 무슨, 그다음에 최근에 장제원, 뭐 누구 김기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러웠는데 국회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예산, 그죠? 예산 문제, 예산 그거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토부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뭐가 통과됐냐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무슨 소위인가 뭔가 거기랑 통과했답니다. 국회 통과라고 할게요, 대충. 네. 철도 지하화 특별법 그거 통과됐다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시간에 상한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특수건설이나 우원개발이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세력이면 원래 이게 저기였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 주택공급 수혜주, 대규모 SOC 수혜주였는데 갈라 그랬어요. 세력이 뭐 어떻게 한 게 맞고. 근데 미현준 의장이 미친듯이 금리 인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위기설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세력이 물려있다니까요. 다 물려있어요. 세력은 뭐 안 물렸겠어요. 그죠? 특수건설 그대로 끌려 내려갔죠. 그죠? 올해 기 한번 못 펴보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긴 아무튼 만들어 놨습니다. 눌림목이 맞습니다. 특수건설도 맞고 동아지질 우원개발 다 눌림목 맞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뭐 이하공역 이런 것도 좀 움직였겠죠. 그죠? 이것도 눌림목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작년 3월달에 이거 갈라고 상한가 나오고 준비했었어요. 네. 52주 신고가 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미현준 회장이 말 바꿔서 금리 인상 미친듯이 하는 바람에 네. 그래갖고 피해 본 거예요. 여기 원래 있던 데가 8,000원, 9,000원, 만원이었다고요. 지금 3,000원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맞죠, 그죠? 세력들이 뭔가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PF 부실화 우려, 뭐 건설사 부도 우려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개미들이 이제 건설주 쪽은 쳐다도 안 보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역으로 건설주들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오히려 많이 갈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지금 건설주, 특히 중소형 건설주는 되게 위험하겠죠. 분양도 잘 안 되고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저만 알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오겠어요? 안 오겠죠. 저번에 그래서 왜 HDC 산업개발 이런 회사도 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 네. 미국이 이제 금리 꺾이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60% 올라갔다고. 그죠? 네. 그 대형주가 대형 건설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 중소형 건설주 가야 하는 걸 간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 투자는 역발상을 강조를 많이 하죠. 역발상. 네. 그래서 개미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기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좀 급등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SK 하이닉스 이런 거 보시면 어땠습니까? 연초에 그랬잖아요. 반도체 망한다고.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실제로 폭락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올라왔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라왔다고요. 건설주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망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역으로 주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KCC 건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동훈 테마주거든요. 네, 사지 마세요. 저도 이거 추천한 적 없어요. 근데 제일 궁금하다니까요. 한동훈 테마주로 저기 뭐 작년 3월달에 이것도 이제 건설주였으니까 작년 3월달에 이제 보수가 저기 뭐야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12월달에 보면 대량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잠깐 그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뭐 건설사들 망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끌려 내려갔거든요. 한동훈 테마주가 여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못 갔어요. 아니 못 간 게 아니라 아예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KCC 건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건설사 망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난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거 되게 안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만약에 추천한다고 하면 사시겠어요? 건설사인데? 그렇죠. 네. 아무튼 눌림목은 맞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 방 보유 종목보다는 이게 더 궁금해요. 네. 앞으로의 이 친구의 미래가 역발상으로. 네.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한다 하면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 아까 시간에서 보니까 우선주들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시간에서 뭐냐면 똑같이 차트를 띄워드려야 되겠죠.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이 좀 되시나요? 종목들 쭉 훑어드리면 도움된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요거는 지금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찍어 놓으세요. 전 계속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참고해서 방송할 때 저기 하는 거니까. 네. 자,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그분도 이런 거 되게 잘해주세요. 네. 사람이 되게 좋으세요. 김 실장님. 네. 제 뒤에 방송하신 분 있잖아요. 되게 뭐예요? 마음씨도 되게 좋으시고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방송 좀 들어보라고 네. 자꾸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죠. 네. 잠깐만요. 자, 뭘 보시냐면 대선주 중에서 우선주를 좀 보죠. 예. 네, 제가 감안해서 또 다음에 방송할 때 제가 참고해서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악고점이 대충 6만 원이었는데 그거 대비 딱 한 10%? 네. 네, 고점 갱신을 살짝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또 그냥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플러스 14%로 끝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왠지 더 갈 것 같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야 이거 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죠?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네. 제가 주식 전문가면서 서울대에 나오신 분도 봤고 해외 유학 갔다 온 분도 봤고 저기 외국계 증권회사 투자은행 거기 직원이 우리 회원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었고 가방끈이 아예 짧다 못해 없는 분도 있었어요. 어디 저기 뭐 감귤농사 지시는 분. 네. 그냥 무식해서 감귤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려받아서 그것만 하셨대요. 학교는 그냥 기본적인 데만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보고 이제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다 봤는데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학력 이런 걸로 되게 이렇게 좀 저기 뭐야 좀 선을 많이 긋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디를 나왔건 뭐건 간에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똑같아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거 비슷합니다.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쵸? 네. 근데 시간에서 솔직히 이거는 오늘 시간에가 별로 이렇게 큰 필요는 없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보자고요, 그죠? 네.
시간외를 보면은 대성홀딩스 오늘 시간외에서 2% 올라가요. 자, 근데 그 대상우 보세요. 대상우 오늘 음봉으로 끝났죠. 전혀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시간외에서 3% 올랐어요. 그리고 덕성우 있죠. 시간외에서 5% 올랐어요. 태양금속 우선주 있죠. 장중엔 7% 급락했는데 시간외에서는 5% 올랐고, 뭔가 조금 좀 수상해요. 다시 덕성우 장중에 4% 급락, 시간에 5% 급등, 태양금속우도 비슷하고요. 여긴 7% 장중에 7% 급락, 시간에 5% 급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잘 참고해서, 대상우도 오늘 장중엔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좀 올랐고,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상홀딩스 우가 여기서 그냥 아주 세게 상한가 또한 두세 개 나오면은 다른 이제 그 우선주들이 또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가준다면, 가준다면.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 7개가 연달아 나온 적도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일주일 조정받고 또 미친듯이 상한가 서너 개가 나온다? 네,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네가 이렇게 또 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없다니까요. 근데 항상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나오면 밑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맞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 목표가 어디예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사실 이거 욕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아니, 연달아서 상한가 7개 나온 적도 없고, 대선주 우선주가 정치 테마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딸랑 일주일 딱 캔들이 딱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쉬고 상한가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7배 또 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정거점 있죠. 여기를 살짝 돌파해 가지고 또 갈 것처럼 하다가 죽는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방금 그랬죠. 가능성은 있다고. 그냥 이 얘기 뭐냐면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서 얘도 그럴 거냐? 아니, 그거는 제가 오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계속 더 올라가기를 바라신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조건? 네. 바로 여기 정거점을 뚫는 요 지점에서, 현재 자리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확 올려버려야 돼요. 네. 못 쫓아오게 확 올려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자동차 운전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차가 못 따라올 정도로 그냥 확 그냥 치고 나가야 돼요. 아예 못 쫓아올 정도. 추월 라인에 따라잡지 못하게 확 치고 나가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상한가 한두 개 나와서 쫙 올려버린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못 그러고 자꾸 여기서 갈 것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그놈은 사기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가가 어딘가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고, 여기를 빨리 치고 나가냐 못 치고 나가냐.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못 나간다? 그럼 거기 사기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 사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야지 다른 정치 테마주, 그죠? 그 보통주들이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또 시간을 끌고 있네. 앞에서는 대상우가 그러더니 지금은 대상홀딩스가 시간 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끝나요. 얘기했잖아요. 그 테마주들은, 우선주들은 2, 3주, 네, 2, 3주라고. 이게 지금 3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끝날 때 됐어요. 네. 옆으로 돌거나 이렇게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대장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던 DTNC 아로를 보면은 오늘 끝날 때 살짝 이렇게 끝났죠, 그죠? 플러스 6%. 재밌는 거는 아침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놨거든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끝날 때는 플러스 6%로 끝났는데, 잘 보세요. 보통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고 몸통도 이제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양봉이 나오면 어제보다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안 늘었죠. 어제보다 오히려 거래가 줄었습니다. 원래 늘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개미들이 이제 거의 기진맥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DTNCR도 똑같아요. 이게 수익이 여기서 많이 나려면 여기 악고점이 18,000원인가 이러는데 여기를 아주 강하게 확 뚫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두세 개 이상 나오고서 많이 가려면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 돌파할 때 확실하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못 따라오게 그냥 뭐 점으로 그냥 날아가든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감히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아주 이제 약간 좀 더러운 케이스인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잘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한 20%까지 20% 이상 급등하는 거예요. 쫙 막 올라가요. 근데 끝날 때 마이너스 한 10%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캔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거래는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 네. 딱 이렇게 나와. 플러스 한 20% 고점, 끝날 때는 마이너스 10%. 20에서도 살짝 건드리면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양봉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뽑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다 털려요. 싹 다 털려. 저번에 여기 보니까 임원들 막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 팔고 난리 났죠, 그죠? 네. 아마 여기 DTNC로 여기 경비 아저씨까지도 다 팔 수도 있어요. 임원이고 뭐고 그냥 인턴들까지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네. 놀래가지고 이런 거 확실하게 이런 거 나오면 끝내주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가려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소설 같죠, 그죠?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그 뭐 소설을 실제 소설을 쓸 만큼 그 정도의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까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거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서 남한테 주워드린 게 아니라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한 걸 토대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줄 아세요? 되게 편안한 눌림목이에요. 편안하면 재미없어요. 편안하잖아요. 뭐 많이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늙은 사람들 손해도 별로 안 받고, 그렇죠? 이런 거는 나중에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생 난리를 지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DTNCRO가 첫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네, 음봉 때렸다고. 우리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 안에 거의 답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오기 전에 뭐 했어요?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끝났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에 약간 미니 축소판이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나서 세상 끝난 것처럼, 그죠?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가 7,000원이에요. 저점이 7,000원 초반이고요. 18,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50% 올라가. 이게 이만큼이 3일 동안 한 50% 올라간 거예요. 이게 네, 이만큼이 50%짜리라니까. 네. 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굉장히 편안한 차트입니다. 이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막 이런 시원한 수익이 나기보다는 약간 좀 감질나게, 그죠? 네. 이게 막 속된 말로 깨작깨작 그럴 수 있어요. 네. DTNCRO를 현재까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간다는 의미의 대장주는 아니란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약간 좀 거친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해 놓으면 전문가는 편해요. 왜냐면 회원들이 막 알아서 막 되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대장인데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익률은 떨어져요. 뭐가 좋냐? 수익률이 좀 정말 지저분하게 하는 거. 그 한익스프레스를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어제 우리 다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아침에 한 6%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이너스 6%로 급락하더라고요. 다시 끝날 때 되니까 원위치 시켜놓고 끝났어요. 거래도 별로 없거든요. 자, 제가 어제 이거 팔고 나서 그랬죠. 팔았는데 되게 아까워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아침에 여기 9시에요 슥 떨어져요. 마이너스 한 4%까지 떨어집니다. 희말이 없이 갑자기 쑥 올려요. 플러스 6%겠죠. 다시 확 떨어져요.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끝날 때 되니까 또 거리도 없어요. 슥 또 올려놓고 이제 0에서 끝나요. 그래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6%예요. 그죠? 근데 왜 이랬을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에 상한가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난리를 지길 때 항상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간에서 거래량이 50만 주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래량 50만 주. 근데 시간의 상한가 가긴 갔는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완벽한 상한가가 아니라 약간 풀린 상한가예요. 그쵸? 내일 이 아무튼 기대가 돼요. 다 팔아서 이제 우리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못되게 해야 아주 단타치기도 좋고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 네. 눌림목 구간에서 그나마 조금 요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관심이 또 한동훈 씨한테 가니까 저기 누구야? 누구 저기 이준석 참 그 사내답지 않죠, 그죠? 네. 삐져가지고 또 그 종목 개가 요즘 개들 많이 키우시죠, 개. 네. 개가 주인 넘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누구예요? 이 종목도 대선주도 주인 날라요. 얘 삐진 것 같아. 응? 이준석은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한동훈, 그죠? 지난주에는 저 이낙연 씨 쳐다보고 사람들이 약간 삐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너스 3%, 화천기계, 조국 여기도 사람들이 삐진 것 같죠? 오늘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이너스 3%. 누가 나갔겠지 조금. 이런 거 분차트 보면은 요래요. 누가 자꾸 툭툭 던져요. 조금씩 툭툭 이러면서 개미들 나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루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다 눌림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눌림목일 때는요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매수하신 다음에 주마시면 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기다려 주시면 돼요. 요즘에 그 비유를 들자면 간편식이 되게 많죠.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면 굶어 죽었어요. 밥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혼자 많이 살죠. 왜? 그냥 뭐 간편식 이런 거 막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이 뭐 남자들 밥 해주는 뭐 그런 저기 뭐야 그런 사고방식은 옛날 사고방식이죠. 근데 아무튼 요리나 이런 것들 여자분들 참 잘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요즘에 혼자 먹고 살기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네. 포장도 잘 되고 나오니까 잘 돼서 나오니까. 근데 아무리 냉동식품이나 그런 이제 간편식이 잘 나와도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음식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하고 오븐 있죠, 오븐에다가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에어프라이나 오븐이나. 네. 거기다가 구워 먹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실제 좀 냄비 좋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냉동식품인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요. 토스터기도 10,000원짜리 중국산 싼 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이랑 그 다음에 비싼 것도 있잖아요. 토스터기, 발뮤다 이런 데 거. 네. 맛이 틀립니다. 맛이 틀려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식자재 원자재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눌림목은 그러니까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단타나 이런 거 말고 뭐예요? 스윙이나 단기도 약간 좀 스윙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매수할 때 약간 여유를 갖고 하세요. 그래, 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처럼 나 그런 인스턴트 이런 거 싫고 나는 오븐에다가 시간 좀 넉넉하게 줘서 맛있게 먹을 거야. 그게 스윙입니다. 그게 눌림목이고, 맞죠, 그죠? 낙폭과 대주 노리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낙폭에 따른 반등이니까 올라오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빛과 같은 속도로.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눌림목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눌림목 쪽에서 이제 20% 30% 종목당 뭐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눌림목 종목 갖고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은 아주 쉽죠. 매집된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여유를 갖고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한두 달 걸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50% 100% 수익 내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 3개월 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눌림목이고 스윙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수익이 반드시 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이깁니다.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리고 급한 성격도 좀 좋아져요. 저도 옛날에 지금보다 성격이 되게 더 급했어요. 지금도 급한 편인데 옛날에 어마어마했거든요. 오죽하면 차가 밀린다 그러면 잘 안 나갔어요. 그 밀리는 게 너무 싫어서, 승질이 급하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하다가 성격이 그래도 많이 그게 좀 완화됐어요. 한 10년 더 하면은, 그죠? 네. 저는 매매를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10년 정도 더 하면 더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리키는 입장인데, 그죠? 좋은 거 얘기해드리고, 네, 그런 사람이 막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하면서 깨닫고 느낀 거니까, 또 이제 회원들 많이 보면서 더 많이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없어요. 좋은 종목 딱 매수하신 다음에 여유만 조금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한동훈 테마주는 이제 거의 다 무르익어 가니까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좀 더 즐기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올라올 때는 아주 재밌게 수익이 많이 나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오늘 더 해드리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좀 매집을 해놓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직전이나 직후에 큰 테마주들이 급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테마가 뭐냐, 종목이 뭐냐 바뀔 뿐이지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로 급등을 시작합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급등할 때는 그게 본인이 뭔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 보면 아, 이거였네요. 크리스마스 전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뭐가 나옵니다. 벌써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아이고, 벌써 9시가 됐네요.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그 아까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던데 오늘은 그거 하신답니다. 한동훈 씨, 예,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김 실장님이 오늘 한동훈 정책주 있죠? 이걸 총정리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민청, 마약, 스토킹, 저출산 얘기하시는데, 저출산은 얘기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회원들만 매집하게. 근데 여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들어가셔서 한번 관심 갖고 보세요. 네. 저출산하고 이민청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종목들 아마 쭉 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또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